여러분 안녕. 오늘은 물질이 녹는 정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배울 내용이 뭔지 다음 영상을 한번 볼까요? 자, 이것으로 온도에 따라서 물이라는 용매에 질산칼륨이라는 용질이 녹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. 자,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용해도라는 거를 기준으로 잡아서 물질들을 비교를 하는데요. 용해도의 개념을 보면 용해도는 우선 어떤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의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의미합니다. 그래서 최대로이기 때문에 포화 용액이 될 때까지 녹인다는 소리겠죠? 그럼 용해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우선은 용해도 같은 경우는 같은 물질이라도 일정한 양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양은 온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되어 있죠. 아까 질산칼륨이 따뜻한 물에는 완전히 녹았는데 그냥 실온이나 얼음물에 넣었을 때는 녹지 않은 걸 볼 수 있었어요. 자, 그리고 물질의 용해도를 나타낼 때는 용매의 종류와 온도를 함께 표시해 줘야 합니다. 왜냐하면 어떤 온도, 특정 온도에 녹을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온도를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. 용매에 따라서도 녹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용매의 종류도 표시를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요. 특정 온도 10도에서 질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의 용해도는 약 80g인데요. 이때 용매는 물이 되겠죠. 그래서 용매를 물로 사용했을 때 물 100g에 얼마큼 녹았냐? 이 특정 온도 10도씨에서 얼마큼 녹았냐?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용해도라는 거를 쉽게 우리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용해도 곡선으로 나타내는데요. 용해도 곡선은 온도에 따른 물질의 용해도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도 있죠. 교과서에도 있는 이런 식으로 S축은 온도를 나타내고 Y축은 용해도를 나타냅니다. 이때 단위를 잘 보면은 여기서는 용매가 물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.
지금 보면은 각각의 물질마다 그래프의 기울기나 시작점, 0도씨에서도 각각 값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온도와 용매의 종류가 같을 때 용질마다 용해도가 다르므로 용해도는 물질의 특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즉, 지금 물이라는 용매이고 0도라는 온도 조건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물질마다 지금 다른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. 여기 보면은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용해도라는 거는 물질이 가지는 특성이다.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용해도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합시다. 자, 용해도 곡선에 대한 이해인데요. 여기서 곡선의 기울기가 나타내는 건 뭘까요? 자, 곡선의 기울기는 클수록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 차이가 큰 물질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질산칼륨이랑 질산나트륨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예를 들어서 20도씨에서 질산칼륨은 30g 녹을 수 있어요. 근데 질산나트륨은 약 90g 정도 녹을 수 있죠. 근데 40도에서는 질산칼륨이 약 여기가 70g이라고 했을 때 75g 정도 녹을 수 있고 질산나트륨은 105g 정도 녹을 수 있네요. 그럼 이때의 기울기는 똑같이 20도 차이에 대해서 질산나트륨은 90g에서 105g을 더 녹였으니까 15g이고 반면에 질산나트륨은 똑같이 20도에 대한 차이에 대해서 30g에서 지금 75g 정도 녹일 수 있기 때문에 45g 차이가 나고 있죠. 이걸 통해서 질산칼륨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기울기가 더 그냥 한눈에 봐서도 크다는 걸 알 수 있죠. 자, 그러면 여기 각각의 물질 중에서 지금 용해도 차이가 가장 큰 물질은 뭘까요? 맞습니다. 질산칼륨이 가장 기울기가 크죠. 그래서 온도가 조금만 높아지더라도 더 많이 녹을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, 용해도 곡선상의 용액은 포화용액이다. 당연히 용해도의 개념을 보면 특정 온도, 여기 지금 50도죠. 특정 온도 50도에 대해서 이 질산칼륨이라는 물질이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값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상에 있는 점들은 다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? 60도의 물, 자, 60도죠. 60도의 물에서 질산칼륨 80g을 넣고 섞어진 용액은 포화용액일까요? 불포화용액일까요? 자, 여기 60도에서 질산칼륨 80g을 물 100g에 넣었대요.
자, 지금 보니까 이 그래프 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러면 이 질산칼륨 용액은 불포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이 그래프상보다 아래쪽에 위치하면 불포화다. 그러면 이 질산칼륨 용액을 포화 용액으로 만들려면 얼마큼 더 녹이면 될까요? 여기 부분 60도에서 이 질산칼륨이 포화가 되려면 이 선상에 위치해야 되는데 이때 105g이라고 약 105g이라고 했을 때 80g에서 105g이 되려면 25g이 필요하죠. 그래서 만약에 이 질산칼륨 용액에다가 25g을 더 넣는다면 포화 용액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, 그렇다면 용액호 곡선을 이용하면 용액을 냉각시킬 때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. 자, 용해도 곡선은 특정 온도에서의 용매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최대 g을 나타낸 그래프라고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온도가 바뀌면 그 용액에 더 넣을 수도 있고 더 녹일 수도 있고 또는 더 녹지 못해서 가루 형태로 다시 가라앉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. 그거를 석출이라고 합니다. 녹아있던 용질이 고체로 가라앉는 현상을 석출이라고 해요. 그래서 대체로 온도가 지금 그래프를 잘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더 많이 녹는다는 걸 알 수 있죠. 그러면 더 녹일 수 있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석출이 되겠죠. 그럼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. 60도의 질산칼륨을 물에 넣어 포화 용액을 만들었다. 자, 지금 60도예요. 60도의 질산칼륨 용액이 포화가 됐다니까 이 선상에 위치하는 거겠죠? 아까 선생님이 약 105g이라고 했죠? 근데 이거를 20도까지, 즉 여기까지 냉각을 시켰대요. 그러면 지금 105g 들어있는데 냉각을 시켰더니 포화된 상태까지만 녹아있을 수 있으니까 이만큼이 석출이 되겠네요. 그러면 이때는 약 30g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석출되는 양은 105g에서 30g을 빼면 75g이 석출되었다 라고 할 수 있겠죠. 근데 이때 그래프에 명확한 수치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약이라는 용어를 써주면 좋습니다. 또는 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네 번째인데요. 아까도 말했듯이 지금 다 이 물질들은 고체를 나타내는 겁니다. 이 각각의 고체들을 봤을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수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도가 증가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. 근데 기체의 용해도는 고체와는 다릅니다.
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학교에 등교하면 더 추가로 배우도록 합시다. 자,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